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구는 요새 어떠세요? 지금 김부겸 후보, 네, 후보, 당시 예. 대구 같이 같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했었어요. 예. 제가 이제 당에서 파견 형식으로 캠프 대변인 맡게 돼서 대구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서도 이게 완전히 전국 그 단위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핫플 그리고 가장 맞아요. 주목을 끄는 대구 시민분들이 김부겸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저희가 어쨌든 선택을 받는다는 그 엄중함이 있는데 대구는 어렵죠. 저희 항상 막판에 김부겸 후보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막판에 김부겸 찍으려고 가했더니 2번을 찍고 나왔다라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4분 오열돼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단일화를 이루고 어떻게 결합을 이룰지 그거는 사실상 공식으로 상수라고 놓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렇다면 김부겸 이 세 글자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직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잘하겠다는 걸로 그리고 어떤 공약으로 한번 김부겸 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거기에 호응하시는 그런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되고 있다. 그렇군요. 예. 대구에서 로스쿨 다니셨죠? 네, 저 경북대 로스쿨. 예. 대구에 친구들 좀 많으시죠? 많죠. 예. 그리고 어때요? 분위기가? 제가 이제 군 생활을 김천에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TK 전문가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 30대를 다 TK 그러네요. 지역에서 이렇게 보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 정서 많은 이해를 좀 하게 되는 편인데 문제는 지금 보수 진영은 거의 멘붕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도 선거지만 뭐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지금 미국까지 도망갈 정도로 아니 나는 지방선거 앞두고 당 대표가 미국 가는 사람 이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새로운 소식. 거기라도 가겠다. 아무도 안 불러. 아니, 장 대표 어디가? 장 대표 어디가 미국 가? 미국 가. 집에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미국 가. 집에 가야 아니 그래서 정버전이야. 이게 그러니까 딱 단편적으로 지금 이 보수 지지자들의 이 혼돈 상태, 멘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 아닌가 싶고 저는 뭐 선거 전체로 보자면은 대전환의 시대에 전 있다고 생각해요. 대전환. 지금 이 세계 질서도 사실 뭐 맞아요. 미국의 추락과 붕괴 때문에 세계 질서도 바뀌지만 지금 국내 정치 질서도 아주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이 대전환의 질서가 지금 짜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수라고 불려왔던 이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은 완벽한 심판으로 지금 코너에 몰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빠르게 잘 정리를 했고 이제는 선거의 3요소 중에 구도와 인물은 거의 다 정해졌거든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이슈.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슈와 바람을 아까 우리 장윤미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는 그 이슈의 화제의 중심에 김부겸 후보가 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셔야 그것이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이 대전하는 시기에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 남은 50일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120m를 뛰는 심정으로 뛰어야 최고 기록이 나오고 육상 선수들 할 때 이렇게 막 가슴도 다 내밀고 팔도 내밀고 막 그래요. 쇼트트랙은 나를 내밀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그 나를 내미는 심정으로 저는 민주당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실하게.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국민의힘 제로라고 하는 저는 보수의 종말을 반드시 이번에 이뤄내야 될 역사적 책임이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수 종말. 제가 3년 전에 썼던 책 3년 전에 썼던 책대로 보수의 종말을 꼭 이뤄야 될 시점이다. 그런 것 같아요. 장동영 대표가 자유한국을 위해서 나는 미국으로 간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선거의 하나의 전략인 것처럼 SNS 글을 올렸는데 방미가 선거의 전략일 수가 없어요. 지역을 도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전략인 겁니다. 왜 그런 이 상례와 통례가 있겠어요. 지방 민심을 듣고 어떤 현안이 있는지 채비해서 공약을 내고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당대표인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미국에서 초청을 했니 많이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가는 거니 많이 이런 구설을 남기면서 2박 4일이었었나요? 그걸 5박 뭐 7일인가로 원래 늘려가면서 14일 날 출발인데 어제 출발, 11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대변인단 뭐 제대로 공지 안 됐다고 언론에 나오고 맞습니다. 김민수 아주 초강경 그런 최고위원을 본인의 오른팔로 같이 가면서 이게 무슨 해석으로 가다할까요? 처음에는 일부 보도 중은 또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었어요. 선거가 뭔지 이번 선거의 엄중한
엄중함이 뭔지, 지금 이 전쟁 와중에 우리 민생이 어떻게 되는지 대안 세력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챙기려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네.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부글부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배현진 의원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데 월수금 정부 어디 가냐? 당 대표 어디가? 진짜 미국 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말 사이에도 보니까 강원도 전역을 당 대표가 진짜 그야말로 휩쓸고 다녔던 맞습니다. 것 같던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 험지 또는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예전 네. 같으면은 잘 뭐 선거 기간 한 번 정도 갈까 네. 말까한 강원 지역 또 대구 그리고 뭐 경북 이런 데를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잡이, 배체험 이런 곳 그러니까요. 가면은 예. 이 대게잡이도 했던 것 같은데 대게잡이도 포항 하고. 가서 예.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민주당 지도부가 무슨 민주당이고 뭐고 다 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도부가 내려온 적 처음인데 우리 얘기 이제 들으려나 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네네.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뉴스에만 봤는데 우리 얘기를 직접 내가 무슨 고충을 겪고 있고 뭐가 어려운지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들으러 왔구나. 이것을 지금 민주당은 한다. 저희가 민주당엔 없고 국민의힘에만 있는 게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려요. 삭발이 있죠. 국민의힘에는. 삭발. 그리고 법정 투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말 후보자들을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거 밖에는 민주당에는 숙제가 없는 네. 겁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선 자체가 TK로 쳐지다 보니까 이런 선거는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뭐 수도권, 충청, 네. 강원 아무리 내려가봐야 낙동강 뭐 조금 이런. 더 내려가면 PK 예. 지역에서 예.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끌는 건데 이번에는 PK도 아니고 TK 중심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한 선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갈 때도 맞바람을 맞고 가느냐, 그렇죠. 뒷바람을 맞고 가느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전국을 아마 누비게 될 것이고 아마 이제 그 최종 전선이라고 하는 이제 TK 지역에 아마 모든 당의 자원들을 다 쏟아붓는 걸로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하나만 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무리 상대가 저렇게 지리멸렬해도 선거라는 거는 국민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아주 좋은 상황인 거는 맞는데 네.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국민들 앞에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점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아유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예.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더 겸손하게 더 정말 국민들의 뜻을 한 분 한 분 더 모아가겠다라는 그 절실함의 각오를 가지고 전 이번 선거에 임한다면은 그럼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현장을 가보면 강원도도 그렇고요. 춘천에서 그분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 저는 옛날에 무슨 대한뉴스 선생님. 뭐 앵커 정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예전에 한나라당 뭐 다 찍어봤다 이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심하게 하셔서 도저히 그 당을 찍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역에 가면 국민의힘이 워낙 저러니까 도대체가 찍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하신 어르신 분들 그리고 보수 성향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예. 어떤 추인지를 이제 알겠어요. 감으로 오죠. 그 선택이 틀렸다고 예. 저희가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 같다고 생각해요. 아주 극단을 저버리고 이 중간에 정말 합리적인 판단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정당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우리가 표를 주는 게 맞느냐라는 깊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찾잖아요. 장동혁 대표. 네. 자유민주주의는 불법 계엄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내란을 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을 상대로 총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어르신들이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어느 정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제 시작됐고 아까도 보수 종말 말씀 주셨는데 이를테면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뭐 대구 안 뽑아주시면 어디 안 뽑아주시면 우리 없어집니다. 우리 괴멸합니다. 이걸 오히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요, 좀 본인들의 그런 언어로 승부 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국민들께서는 상황 판단을 보다 명징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해석 불가인데 저는
어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나아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선 위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비행기를 타고 아마 미국에 가셨을 텐데 네. 타임머신도 타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냉전적 사고의 부활 아니냐. 냉전적 사고의 부활이다. 아니, 거의 뭐 러시아도 아니고 이제 미소 냉전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네. 과거의 그 냉전적 그 대결 예. 정치가 아마 뼛속까지 지금 자리 잡은 것 같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갑니까? 대한민국에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를 말살하려고 한 게 윤석열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지금 받은 거고 이제 사형을 선고하라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 하면은 반정치의 막내다. 그러니까 반정치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반대하는 거죠. 이 정말 그 형용무순 같은 건데 검찰과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정치를 아주 편안하게 해왔던 겁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망 상태까지 가면서 윤석열 시대 때 그게 극단화되면서 국회에도 그 개원식 할 때 연설도 안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국회를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에이 뭐 국회가 입법하고 할 거 뭐 있어 그냥 내가 다 할게 라고 네.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란까지 나아간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당대표를 맡아서 그것도 아주 어려운 선거를 진두지휘하다 보니까 이 냉전적 사고와 이 반정치적 행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족쇄와 올가미 속에서 네. 스스로 자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보수에 대해서 이게 더 심각한 게요. 저는 뭐 장동혁 대표나 윤호계는 여기서 우리가 더 이야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제 평론으로 가름하면 되는데 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부에서 그 장동혁을 비판하고 대한 세력으로 서 있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반정치인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한동훈 계열, 네. 배현진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약간 상대적으로 올바라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메시지만 네. 놓고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국민 앞에 선택지로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러면 한동훈, 배현진 류의 보수 정치의 그러면 재건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걸 동의할 것이냐? 전 동의 안 한다고 보거든요. 보수의 종말에 1+1 네.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는 워딩은 전 보수의 창건을 이야기합니다. 보수의 아예 단절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연을 가지고 아예 보수가 새롭게 뭐 환골탈태도 아니에요. 그냥 아예 새로운 창건을 저는 가야 된다. 창조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신인규의 생각이 오를지 네. 아니면 한동훈의 생각이 오를지 봐야 된다. 아마 그 부분도 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